유책은 있지만 유책 가운데 내가 이혼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가 너무 심할 때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세퍼언니 한재현입니다. 오늘은 바람피운 유채기 분들이 상담 시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을 알려드릴게요. 상담에 오시면 누가 유책인지 아닌지 제가 한눈에 알아보곤 하는데요. 유책이 있는 분들은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이라고 이분 있을 때 할 말이 없다라는 뜻인 줄 아시겠지만 그것보다는 상담에 끌려온 것 자체가 이제 불만이신 거예요.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앉아 계시는 경우가 많고요. 나 여기 와서 혼나는 거 아니야?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고 상담을 오세요. 상담을 오신다고 상담사가 유책이 분들을 야단칠 권리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근데 유책이 분들이 스스로 자기 발이 저리는 거죠. 내가 욕먹을 짓을 했구나 라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유책이 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상담이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 유책이 분들하고도 제가 라포 형성이 많이 되는데요. 상담에서 라포 형성은 필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라포 형성이 되고 나면 유책이 분들도 저한테 많이 마음을 여세요. 정말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곤 하십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언제쯤 드자비를 멈추느냐입니다. 내 배우자가 언제 드자비를 멈추는지를 굉장히 궁금해 하셔서 첫 번째 질문은 그것을 가장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정말 제가 이렇게까지 혼나야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 그 여자랑 그 남자랑 아무 일도 없었어요 라는 얘기도 많이 하세요. 바람은 폈지만 성관계는 없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곤 하시는데, 그 말이 진실인 경우도 있고 진실이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라포 형성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솔직해지시기도 하고 또 끝까지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라포 형성이 충분히 되면 저는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도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왜 외도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우선되기 때문에 이 유책이 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다 보면 이분들이 왜 바람을 폈는지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곤 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마음속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걸리지 않았어야 된다. 걸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과 함께 내가 빨리 마무리 짓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나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또 이런 마음이 있냐 없냐에 대한 것을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관건이고요. 이 마음을 뿌리 뽑는 것이 상담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독특한 질문을 하시는 유책이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독특한 질문이라고는 특별하게 없는 게 이분들의 심리가 패턴이 다 똑같아요. 처음엔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다가 뒤에 가면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독특하다기보다 그나마 좀 뻔뻔한 질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혼을 원해서 이혼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유책은 있지만 유책 가운데 내가 이혼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드자비가 너무 심할 때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드자비 하는 것을 멈추시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멈추지 못하시는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이분들도 유책이 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임계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임계점을 지나면 본인들도 이혼을 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피해 배우자분들이 이 유책이 분들하고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을 때 되려 역으로 공격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드자비가 너무 강할수록 유책이 분들도 이혼 생각이 강해진다는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상담에 오셔서 유책이에게 상간자에 대해서 캐묻는 경우도 있었나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죠. 제가 상담을 시작하게 되면은 집에서는 되도록이면 이 불륜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 상담 자리에서 상간자에 대한, 상간녀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고 또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그 안에서 제가 좀 협의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대답을 잘 해주시나요? 대답을 상담에 오셔서는 꽤 잘 하시는 편이에요. 제3자가 지켜보고 있고 상담자라는 믿을 만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 얘기도 솔직하게 하고 서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말을 안 하는데 여기만 오면 말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바람 피고 있는 것 같아서 부부 상담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불륜이 아닌 경우도 혹시 있었나요? 있습니다. 바람인 줄 알고 오셨는데 바람이 아니라 망상장애인 경우가 있습니다. 편집증이라고 하죠. 그냥 의처증, 의부증이라고도 합니다. 전혀 바람을 피고 있지 않은데 남편이 바람을 핀다고 생각해서 괴로워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망상장애 치료가 먼저 우선되고 그 우선된 후에 이제 관계 회복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망상장애 증상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도무지 바람 피울 수 없는 곳에서 바람을 핀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녹음기를 설치해서 녹음을 들었는데 정말 그 안에서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데도 공기 소리밖에 나지 않는데도 그 공기 소리가 성관계 하는 소리라고 주장을 하시곤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무슨 내가 꺼내놨는지 모르는 물건들이 가족 중에 하나가 꺼내놨을 수도 있는데 그 꺼내놓은 물건 고무줄 하나까지도 상간녀가 왔다 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외도보다 더 심각한 가정에 피해를 끼치고는 하죠. 이제 불륜이라는 사건을 겪은 이후에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좀 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거는 쇼크 트라우마의 PTSD에서 못 벗어나서 이렇게 되시는 건데 이 원망하는 마음이 계속될 때는 함께 살아가는 게 지옥일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시고 상담 치료도 시작하시고 약물 치료까지도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치료를 겸하셔서 이 원망하는 마음에서 나오실 수 있고 본인의 삶에 그리고 본인에게 집중될 수 있는 어떤 선택을 하시지 않고는 이 안에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지속적으로 원망이 되고 끝없이 의심이 되고 상대 배우자가 그 행동을 멈추지 않을 때 사실은 이혼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원망하고 미워하게 된 케이스 중에서 별거를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신 사례도 있어요. 그런 사례 당연히 있죠. 너무 원망하게 돼서 별거를 하고 싶다 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혼외자를 본 경우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이 있고요. 너무 오랜 시간 불륜을 했던 거에 대해서 알았을 때 정말 그 사람 얼굴을 쳐다볼 수 없어서 별거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고 너무 드자비가 심해서 별거를 하기도 하고요. 견딜 수 없는 분노와 미움 때문에 또는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해서 별거로 이어지곤 합니다. 상담을 받고 나서도 절대로 다시 결합하게 되면 안 되는 유형의 불륜 그런 것도 있고. 그거는 어떻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크기가 각기 다르고 어떤 분류는 감당할 수 있고 어떤 분류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피해 배우자의 성향 또는 기질 그리고 임계점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건 최악이고 어떤 건 최악이 아니다라고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길고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수록 혼외자를 둔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최악인 경우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 뭐 이런 경우는 정말 다른 데서 씨앗을 보면 돌 붙여도 돌아앉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원이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또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내 나이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또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작은 일회성의 바람에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서 헤어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배우자의 극구 반대와 협박으로 상담을 못 오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상담을 못 오겠다 그럴 땐 두 분이서 해결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바람이 난 배우자가 상담을 오지 않겠다는 거는 깊은 의미로는 내가 아직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끝내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끝났다면 피해 배우자의 복원을 위해서 그 정신의 복원을 위해서 상담을 못 오겠다 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적은 편이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못 오겠다고 하는 경우는 마음이 아직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좀 안타깝습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을 해드렸어요. 언제 드자비가 끝나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했는지, 내가 이혼을 더 요청할 수는 없는지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분들도 굉장히 고뇌하고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좀 아셔서 유체기 분들이 더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더 좋은 방법 또는 심리적인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체기 분들도 힘들고 피해 배우자 분들은 더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